안녕하세요. 살아남자 채널입니다. 오늘 주제는 프리랜서의 원조 스위스 용병, 그들은 왜 죽음을 택했나? 남자로 산다는 것입니다. 1315년 11월 스위스 선악지역 모르가르텐에서 전쟁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전투 중 하나가 벌어졌습니다. 700년이 지나서도 이름이 회자되는 모르가르텐 전투입니다. 스위스가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자 합스부르크 가문은 기사 5,000명을 포함한 총 2만 명의 병력으로 스위스를 침공해 왔습니다. 스위스는 황급히 창병 1,500명과 공수 약관을 모았습니다. 2,000명이 안 되는 창병으로 5,000의 정예기사, 그것도 말을 탄 기사들을 맡겠다는 것인데 말이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중세기사는 오늘날의 탱크 정도 위력을 지녔습니다. 화약무기가 나오기 전까지 말탄 기사는 전장의 주인공이자 돌격의 핵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보병이 기병을 이긴 사례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수적으로도 열세였습니다. 더구나 스위스 창병들은 전문적인 전투 집단이 아니라 농민들의 주축이었습니다. 전장의 표인 기사들과의 싸움에서 도저히 승산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스위스는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승리를 두 팔로 쟁취했습니다. 모르가르텐에서 이긴 건 스위스 창병들이었습니다. 스위스 창병들은 할버드 창을 들고 빽빽하게 진을 쳤습니다. 화약무기가 나오기 전까지 기병을 상대하는 보병들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창이었습니다. 기병들의 최대 강점은 돌파력입니다. 적에게 돌격하여 진영을 흩트리고 병력들을 분산시켜 각계격파를 하는 것이 기병들의 임무였습니다. 기병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병들을 멈춰 세워야 하고 사람 키보다 큰 말에서 기사들을 끌어내려 해치워야 합니다. 창병이 기병을 상대하는 건 승산이 전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할버드를 가지런히 세운 스위스 창병들은 달려오는 말의 기세를 온몸으로 막아내고는 일방적인 살육전을 펼쳤습니다. 할버드를 찍어내고 기사를 끌어낸 뒤 학살을 했습니다. 모르가르텐 전투에서 스위스 창병이 승리했던 이유는 뭘까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팔입. 스위스는 기본적으로 산악지대입니다. 거친 산악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산을 타고 나무를 자르고 산을 개간해야 했습니다. 덕분에 이들의 팔임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2.4m짜리 스피어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스위스인들은 5.4m의 할버드 창을 능숙하게 다뤘습니다. 둘째, 유대감. 자신들이 무너지면 가족들이 모두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은 그들을 하나로 뭉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셋째, 유대감을 바탕으로 한 진영 구축. 기사들을 상대할 수 있는 건 기사나 공병이라는 고정관념을 떨쳐버리고 밀집 진영으로 기사에 맞섰습니다. 서로를 믿고 등을 맡겼습니다. 모르가르텐 이후 스위스 용병들은 유럽에서 가장 잘 팔리는 용병이 됐습니다. 여기서도 유대감이 한몫을 합니다. 자신들이 무너지면 가족들 생계가 무너진다는 절박한 유대감. 스위스는 척박한 환경이었기에 생계를 유지할 만한 산업이 거의 없었습니다. 중세 이후 스위스의 주요 수입원이 바로 용병이었습니다. 용병 산업에는 평판이 중요합니다.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 스위스 용병들은 자신들은 죽어도 그 평판을 유지해 자기 아들 세대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들은 오늘날 말하는 프리랜서들입니다. 랜스는 창을 의미합니다. 돈을 위해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스위스 용병들은 용맹함은 물론 충성도 면에서도 단연 으뜸이었습니다. 용병들은 돈 때문에 싸우는 사람이라 충성심이 없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스위스 용병들은 달랐습니다. 1789년 발생한 프랑스 혁명 당시 스위스 용병 중 가장 정예였던 스위스 근위제 연대는 튠르리 공으로 유배당한 루이 16세의 호위를 맡게 됩니다. 혁명의 열기를 피하기 위해 오스트리아로 탈출을 감행하려는 루이 16세와 그의 아내 마리 앙뚜아네트. 이 사실은 프랑스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됐고
흥분한 군중들이 튠르리 궁으로 몰려왔습니다. 프랑스 국민군까지 합사합니다. 궁을 지키던 다른 용병들과 프랑스 군들도 다 도망을 간 상황. 루이 16세는 스위스 근위대들에게 마지막 전언을 남깁니다. 너희는 프랑스와 아무 상관이 없으니 고향으로 돌아가라. 스위스 근위연대의 장교들은 긴급회의를 소집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회의를 한 결과 결론은 쉽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 도망간다면 앞으로 누가 우리 스위스인들에게 용병 일을 맡길 것인가? 그들은 튠르리 궁에 남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죽음보다 스위스 용병의 미래와 평판을, 그리고 가족들과 스위스인들의 생계를 더 걱정했던 겁니다. 12명의 장교들을 포함한 768명의 스위스 용병들 모두 무장 시위대와 치열한 혈전 끝에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훗날 스위스의 옛 수도였던 루세네시에서는 768명의 스위스 용병들을 기리기 위해 죽어가는 사자상을 건립했습니다. 그들의 충성심 덕분에 스위스 용병은 아직까지도 최고의 용병으로 인정받고 있고, 오늘날 바티칸 근위병으로 교황을 수호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남자로 산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라 남자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